안녕하세요, 캐나다인입니다. 와이프는 대기업, 저는 외국계 기업 퇴사하고 이민했다가 여기민했다가 한국 와서 자영업하고 있는 아이돌 키우는 40대 가장입니다. 캐나다 이민 가기 전 우리는 맞벌이였다. 둘이 합쳐 대략 연봉 1억 정도 되었었다. 첫째 채영이는 아기였고 집은 구매했다 해도 은행집일 만큼 많은 대출이 있었다. 그래도 맞벌이다 보니 대출을 다 갚고 저축을 하고 여유를 느낄 정도로 넉넉했었다. 다만 그 기간은 6개월 남짓도 안 되었다. 회사 따라 이동하여 타지에 살다 보니 부모님이 집 근처에 계신 것도 아니었고 아이가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키우기는 쉽지 않았다. 한 번도 안 아프고 자라주면 좋겠지만 아이는 언젠가 무조건 한 번씩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생긴다. 아이가 아프면 어린이집에서는 보내지 말라 한다. 하지만 우리는 둘 다 출근을 해야 한다. 휴가는 지난번 애가 아플 때 썼기 때문에 이번에 또 쓰기엔 눈치가 보인다. 결론은 몇 시간 되는 거리를 장모님께서 달려와 주신다. 그것도 여건이 안 될 때는 아픈 아이를 누군가 맡아줘야 하는데 맡아줄 사람이 없으면 열이 나는 아이에게 일단 약은 먹이고 유치원에 맡기고 어쩔 수 없이 일을 나간다.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하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몸과 마음이 지치다 보니 부부싸움도 잦아진다.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다. 사실 조금이라도 더 벌어보겠다고 연봉 협상 잘하기 위해 더 일했다. 물론 오래 일하는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만큼은 그 말이 맞는 것 같았다. 야근 철야를 하는 날이면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리러 가도 우리 아이가 제일 늦게 남아있고 애기 데리러 가려고 칼퇴를 하기에도 눈치가 보인다. 누군가는 과감히 경력 단절을 무릅쓰고 육아휴직을 쓰거나 워라밸이 좋은 회사로 이직을 하기도 한다. 다만 육아휴직하고 회사로 돌아왔을 때 초라하게 작아지는 입지와 차가운 시선에 육아휴직도 맘 놓고 쓰지 못한다. 결국 맞벌이가 아닌 외벌이를 선택하게 된다. 외벌이를 하는 순간 갚아야 할 대출금에 아이 키우며 드는 생활비에 부족해진 통장잔고에 쪼들며 살아간다. 이것도 안 되면 희망이 없다. 도피할 곳을 찾게 된다. 결국 이민까지도 생각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온 길이다. 그렇게 캐나다 이민을 했고 캐나다에서 아이를 키웠다. 아이가 아픈 날이면 회사에 못 간다고 아침에 콜앤식 전화를 한다. 물론 모든 캐나다 회사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아이가 아프거나 아이에 대한 이슈라고 하면 회사에 못 나가는 이유에 대해 묻고 따지는 사람 없이 이해를 해주고 며칠 정도 빠졌다고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일명 칼퇴, 365일 예외 없이 칼퇴, 매일매일 같은 시간 퇴근해서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하교시킨다. 캐나다에서는 이게 된다. 칼퇴, 조퇴, 휴가, 휴직을 쓰고도 눈치를 안 봐도 된다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국 사회에서 눈치를 보다간 입장에서 이게 부모로서 엄청 큰 메리트로 다가왔다. 물론 우리도 결혼하기 전에는 아이 둘 낳고 열심히 살아보자였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아이 하나 키우면서 마음이 바뀌었다. 아이 한 명 키우면서도 금전적으로 정신적으로 견디는 삶을 살다 보니 둘째는 추호도 생각할 수 없었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에는 적어도 한국보다는 캐나다가 나은 건 분명한 사실이다. 캐나다에서 그렇게 우리는 한 명을 키우다가 키울만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둘째를 캐나다에서 임신하고 출산했다. 물론 고민하며 낳을까 말까 마음이 해이해졌을 때 사고가 난 거기도 하지만 물론 이런 좋은 환경의 캐나다도 출산율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주거비용이 높아지고 고물가, 고금리 등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캐나다의 젊은 부부들도 아이 낳기를 꺼려한다. 우리가 캐나다에 살 때도 옆집, 앞집, 뒷집 모두 하나씩만 낳아서 열심히 키우자 이런 집이 많았던 걸 보면 출산율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도 캐나다의 아이 키우는 환경에 대해서는 분명 배울 게 많은 건 사실이다. 적어도 내가 캐나다를 다녀오면서 느낀 건 그렇다. 결과적으로 다른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우리는 한국으로 역이민했고 몇 년을 돌아 다시 돌아온 한국은 여전히 그때 그대로 아이 키우기 힘든 나라로 남아 있었다. 물론 대기업 또는 유명회사 등등 워라밸이 좋은 회사들은 아이 키우기에 좋은 회사로 많이 변했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은 변화가 없고 사회 전체의 인식을 개선하기에도 역부족이다. 나 또한 다시 돌아온 한국에서 회사로 들어가는 것을 포기했다. 아직 우리나라는 회사를 다니며 아이 키우기에 수월한 나라는 아니다라고 생각했다. 현재는 회사를 포기하고 자영업을 하면서 그럼 아이 키우기에 더 나아졌냐? 분명 이거에 대한 확답은 못하지만 그래도 아이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이슈가 생겼을 때 대처하기엔 유연해졌다. 매일매일 저출산 문제가 뉴스에 도배가 된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나라에서는 출산지원금, 육아지원금 등등 여러가지 출산 정책을 하고 있다. 또 늘봄학교라는 것도 생겨나 아이들을 학교에서 밤 8시까지 봐줄 테니 부모들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고 한다. 과연 이게 맞을까? 이제 우리 가족도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시작하니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생기기 시작한다. 아이가 1시 반에 하교를 하고 방과 후 프로그램을 하고 학원을 간다. 하교를 하면 하교 시간에 맞춰 학교로 데리러 갈 누군가가 필요하고 학원 가기 전에 시간이 비면 누군가가 같이 있어줘야 한다. 다시 돌아온 한국에서 우리가 여전히 맞벌이를 하지 못하는 이유다. 앞으로도 맞벌이는 어려울 거라 생각하고 있다. 와이프인 희 여사의 경력 단절은 더 길어질 것이다. 즉
집값 대출에 높아진 생활 물가에 아이 학원비에 자영업으로 외벌이에 투잡까지는 하고 있지만 녹록치 않은 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맞벌이하고 아이들은 유치원, 학교 갔다가 알아서 학원 가고 육아 도우미, 하원 도우미, 학교 도우미 쓰면서 저녁 늦게나 잠깐 아이들과 인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다 보면 현타 올 가능성이 크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아이 키우는 집들은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아이 키우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라 금전적으로 도움되는 정책들도 좋긴 하지만 아울러 눈치 안 보고 칼퇴, 조퇴, 연차, 육아, 휴직 등을 사용하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근무 환경 등 좀 더 현실적인 개선들이 필요할 것 같다. 진정 연차, 휴가를 사용하는 게 전혀 눈치 볼 일이 아니라는 것. 분명 이런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 가족은 한국에서 국내 대기업, 국내 중견기업, 외국계 기업, 캐나다에서는 외국 기업, 한국 기업 굳이 안 해도 될 여러 경험을 했다. 몰랐으면 장땡인데 경험하다 보니 비교도 하게 되는 게 사실이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반문할 수 있다. 그럼 이렇게 한국 다시 와서 불평불만하면서 살 거라면 캐나다 다시 가면 되지 않냐고. 그렇게 캐나다에서 떠나올 때는 언제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 가면 후회할 거다. 가지 말라 가지 말라. 그래도 가놓고선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그 사람들이 보기엔 우리가 바보처럼 보일 수 있다. 맞다. 다시 돌아온 한국에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밖에 나갔다 온 후 내 나라의 소중함을 알았고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더 살기 좋아졌으면 좋겠고 남의 나라가 아닌 내 나라에서 희망이란 걸 갖고 싶고 분명 좋아질 거라 믿고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싶으니까 먼 훗날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다.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나라 되면 희여사 셋째 고고싱 족그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